베트남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되면서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로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이 다시 주목받는 한 주였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한 주 동안 연일 베트남식 경제발전과 개혁 개방 정책을 조명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북한을 향한 베트남식 경제발전 제안은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북한에게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을 제안했고 북한도 여러 유사성 때문에 지난 수년간 관심을 보여왔죠.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의 핵심은 바로 도이모이 정책. 쇄신을 뜻하는 도이모이는 오랜 전쟁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빠진 베트남 공산당이 1986년 채택한 개혁 개방 정책입니다.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개혁 조치를 실시했죠.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 추진 이후 연평균 7%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고 2018년 현재 국민 총생산 약 2,400억 달러로 세계 44위의 경제력을 갖게 됐습니다. 베트남의 도이모이 이전 모습은 지금의 북한과 흡사합니다. 베트남전과 캄보디아 침공 등 오랜 전쟁으로 인력과 자본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경제, 외교적 고립 상태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경제가 파탄났고 최악의 암흑기를 맞은 거죠. 이렇게 경제 제재와 고립으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던 베트남으로서는 해외 투자 유치와 대외 원조가 절실했습니다. 2년간 미국과의 외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이후 1995년 국교를 정상화했죠. Today I am announcing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Vietnam. 두 나라의 외교 관계 회복의 중심에는 미군 유해 송환과 현재까지 진행된 전시 실종자 발굴이 있었다는 것도 작년 7월 북한이 유해 55구를 송환한 시도와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95년 미국과의 국교 수교를 기점으로 베트남은 아세안,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한국, EU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1995년 수교 이후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교역은 4억 5천만 달러에서 2017년 54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공동훈련 등 군사 안보 분야 협력도 강화되고 있죠.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이뤄낸 것입니다.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경제 발전의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추구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018년 11월 베트남을 방문해 응우엔 수언푹 베트남 총리와 도이모이 정책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 최근 미국 CNBC 방송은 북한이 지난 수년간 베트남의 시장 개혁과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연구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에는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에 성공한 사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개혁 개방,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 개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Cái xuất phát điểm của Việt Nam khi đổi mới cũng như Triều Tiên hiện nay, tức là nó cũng có nhiều vấn đề mà cần phải thay đổi rất cơ bản khi mà từ cái nền kinh tế tập trung sang cái nền kinh tế thị trường.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결정된 데는 북한이 베트남 번영의 길을 따르길 바라는 미국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ey to Vietnam's enormous rise over the past few decades was a new enga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I hope that the United States, that one day we can share the sam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미 언론도 베트남에 파고든 미국 문화와 자유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소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모습을 북한에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 개방에 관심을 보인다 하더라도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베트남식 경제 모델 도입으로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think while the prospect of economic development is very enticing, it's also very terrifying for North Koreans, both for the government in terms of the loss of control. 또 국제기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야 하는데 인권 탄압으로 비난받는 세습 독재 국가 북한이 국제사회 정상국가로 편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 경제에 정상적으로 편입해 무역과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North Korea has to improve its internal economic governance, but it's still not quite clear whether North Korea is going to be willing to take some of the steps that we have in mind that would be necessary prerequisites for achieving that prosperity.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일정 시작 전 올린 트위터 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한다면
빠른 시간에 북한을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죠. 전 세계가 주목했던 2차 미북 정상회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전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We haven't given up anything, and frankly, I think we'll end up being very good friends with Chairman Kim and with North Korea, and I think they have tremendous potential.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의 결과와는 별도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멀고 험난한 북한의 비핵화, 과연 북한은 완전한 핵포기와 베트남식 경제 발전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